3년간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항상 자주 보고 있는 요 최부심 아저씨께서 3년간 한국 부동산은 이미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요 서울과 경기도의 매매 지수로 요 최부심에서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 21, 22년도까지 쭉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꺼져서 쭉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회복을 한 상태다.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지금 서울은 약 11%가 하락을 했고 경기도는 약 11%, 17%가 하락을 했다. 3년 전보다 이렇게 된 것이 현재 이제 아파트 가격 매매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부심 아저씨가 이렇게 쩌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질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 요 영상을 보시면 돼요. 요 영상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질은 마이너스 30%에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물가가 5.1%, 3.6%, 2.3%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으로 3년간 11%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11%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은 24%, 경기도는 30%가 현재 3년 전보다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으면 지금 3억이 경기도에서 나가리가 됐다는 거고 역시 서울에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2억 4천이 나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면 달러를 환산해 본다면 우리의 환율이 25%, 3년 전보다 25%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은 마이너스 55%, 경기도는 마이너스 62%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10억짜리를 3년 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55%, 5억 5천이 나가리가 됐다라는 것을 절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달러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장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자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결론충인데다가 또 이제 또 따짐충인데다가 또 비트코인충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서 이제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해 주신 게 이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11.4%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틀린 계산인 것이죠. 이거는 데이터 마사지를 했을 때 11.4%인 거고 실제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물가 지수들에서는 가뭄이나 장마 같은 이벤트들은 빼고 그리고 가격이 자주 변동하는 유가, 그다음에 곡물 이런 건 빼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포함을 시키는데 문제가 내가 그 물건을 안 사거나 또는 내가 사는 비싼 물건이 이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저 물가 지수가 나랑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를 빼면 뭐 넣을 게 없는데 유가 빼고 그리고 올해 날씨가 안 좋은 상황들 빼고 그다음에 내가 안 쓰는 물건들 넣고 나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 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 물가 지수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가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계산합니까? 화폐 공급량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전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요 기울기가 연간 8.3%의 화폐가 더 지키고 있기 때문에 8.3%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이거 3년으로 복리 때리면 26.7%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명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서울이 3년 전 고점에 비해서 마이너스 11%, 경기도가 마이너스 17%가 떨어졌지만 여기에 진짜 물가 상승률, 물가 하락률이죠. 물가 상승률 맞군요. 물가가 상승해서 내가 충격 먹은 거 마이너스 26.7% 해야 되고 그 다음 위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5%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작살 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항상 모든 사유를 늘어나지 않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생각을 하죠. 비트코인은 3년간 요 22년도 요길 기준으로 지금이 약 1억 4,7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159%를 상승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2억 5,900만 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3년 전에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제가 사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아파트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11% 맞고 경기도에서 살았으면 집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17% 맞은 데다가 물가가 26.7% 상승한 거 때려 맞고 그다음에 원가 같이 하락된 거 마이너스 25% 때려 맞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서 날린 수익률 마이너스 159% 때려 맞고 얘네들을 다 더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수학자분들이 알아서 계산해 주시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작살에 아주 개작살 났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이다. 이거 제가 오늘 오전에 얼죽신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수도권은 얼죽신이다. 외지인도 얼죽신이고 얼죽신이 대세 아니었는데 더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얼죽신은 오늘이 제일 싸다. 왜 안 믿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른다. 매매 지수는 명목상으로만 봐도 마이너스 11%, 서울 마이너스 11%, 경기도 마이너스 17%가 떨어졌는데 뉴스 기사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저는 또 끝이 아니죠. 얼죽달들도 또 이제 비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달러가 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달러 충들이 있지만 달러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마이너스 90%가 작살이 났다라는 것까지 따지면 내가 지금 나의 에너지, 내가 남고 있는 에너지 또는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다면 내 집의 매매 가치와 내가 그 집을 전세로 살았을 거나 또는 월세로 살았을 때 그 남은 그 차액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그냥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거나 달러 가치 족밥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은퇴 자금에 아주 큰 영향을 비트코인이 줄 텐데 그때 사지 않은 애들한테 타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상욱 아저씨는 그래서 결론이 자산 배분을 하라고 했는데 결론이 저는 잘못 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산은 돌고 돈다고 했지만 모든 자산은 돌고 돈지 않죠. 그냥 짱인 자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자산에 몰빵을 하는 경우 피해가 막대하다. 특정 자산에 올바르게 몰빵하면 피해가 있을 것이 없죠. 완전 짱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 몰빵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원과 달러와 엔을 이제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본인이 선택하지만 한번 다시금 요 마지막 그래프 항상 제가 자주 가까우는 것이죠. 최근 5년간 달러가 어떻게 작살이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나의 남는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할지를 잘 선택해보자 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